푸드 망고툰. 인스타그램은 일단 3단계로 저는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노출, 유입, 팔로우 이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고,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 3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게시물이 일단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긴 해야겠죠. 노출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레벨이 0이라고 했잖아요. 레벨 0이고 저 예산으로 이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우리 게시글이 잠재 고객들,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노출이 되는 지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태그, 두 번째는 릴스, 세 번째는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여기에 탐색 탭, 그 돋보기 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레벨 0일 때 탐색 탭과 돋보기 탭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레벨 0인데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계정, 레벨이 낮을수록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번거롭고 조금 노가다스럽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시태그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업체에 적합한 해시태그들을 모두 다 나열을 해둡니다. 엑셀에 정리를 하고 그 해시태그별로 작성된 게시물 수를 옆에 정리를 해서 초반에는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 위주로 공략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써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초보일수록 사실 해시태그 분석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왼쪽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단 뜨기 전, 떡상을 하기 전에 그런 인사이트고요. 오른쪽은 떡상을 한 이후의 인사이트입니다. 둘의 도달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이런 것보다 유입 경로를 먼저 보시기를 바래요. 왼쪽 뜨기 전에 유입 경로 가장 높은 곳이 프로필이지만 프로필은 사실 이렇게 노출이 된 이후에 프로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보면서 본 가능성이 높아서 해시태그가 이때는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오른쪽 그 유입 경로를 보면은 해시태그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홈과 탐색 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초반에는 해시태그 검색 유입이 많아야 되고 성장 후에는 해시태그를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유는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탐색 탭에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은 되게 괜찮은 계정이야. 이 계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계정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탐색 탭에 알아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해시태그 검색 유입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부산 카페 같은 해시태그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경쟁이 적은 해시태그를 써서 노출 확률을 높이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도 2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부산 카페 추천이라는 해시태그 앞에서 부산 카페 해시태그가 300만 게시물 300만이 넘는 그런 게시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33만 개의 게시물 안에서 200등 안에 들기는 또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경쟁력이 아직 없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기 온천장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게시물 수가 100개 미만인 아주 작은 극소량의 게시물 수를 가진 해시태그입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거나 뭔가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서보면은 이런 100개 미만 게시물의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성과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노출 확률을 높이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온천장 그릭 요거트라는 해시태그들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들을 일단 저는 해당 해시태그 게시물 수가 너무 작다고 해도 게시물을 1개에서 3개 정도는 올려둡니다. 특히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이 해시태그를 써서 글을 올리는 다른 경쟁사분들이 적기 때문에 1개에서 3개 정도 올려두면은 꽤 오랫동안 제 게시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량의 해시태그들도 꼭 올려서 하나씩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혹시나 검색할 고객이 있다면 우리 게시글을 볼 확률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얘네들을 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율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구매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세한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쓰는 편이고, 해시태그 분석하는 거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두 다 나열하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할 해시태그들을 모두 다 나열을 일단 해두고 그 옆에 게시물 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합해서 쓸까를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뭐 1만 개 이상의 해시태그 2-3개 써라, 5천 개 이상 2-3개 쓰고 2천에서 5천 정도 4-5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긴 했는데, 이게 업종에 따라서 쓰는 해시태그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경쟁의 정도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한 이 기준이 막 정확하게 모든 업종에 다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셔서 각자의 기준을 세워서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초반에는 조금 낮은 게시물 수가 적은 해시태그 위주로 많이 쓰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상세한 엑셀 파일로 보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해시태그에 다 정리를 해둬요. 요거트 집을 예시로 들었는데 부산 요거트도 될 수 있고, 이게 요거트 집이지만 카페를 찾는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 관련된 해시태그도 써두고, 맛집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트 맛집, 부산 요거트 맛집 뭐 이런 식으로도 써두고, 여행 코스로도 써두고, 아니면 여긴 택배도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 택배나 전문점 식당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곳에 모든 해시태그들을 다 일단은 나열을 해둡니다. 그 다음 옆에는 발행량을 써두는데요. 발행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해시태그 게시물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탐색 탭에 내가 쓰고자 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은 게시물 수가 밑에 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밑에 저는 옆에 다 써두고, 보통 엑셀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는 필터를 넣어가지고 오름차순, 내리차순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바꾸면서 낮은 해시태그 몇 개 쓰고, 뭐 좀 큰 것도 사실 노출이 되면 너무 좋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써두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룹을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을 만들어두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편이고요. 게시물 수가 적은 그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만 써둬도 이미 상위에 저희의 계정의 게시글이 몇 개씩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쓰고 소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레벨이 0일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해시태그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면은 릴스입니다. 사실 릴스는 요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릴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릴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오른쪽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로워가 많지 않은 신규 계정이어도 릴스는 높은 조회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팔로워가 67명인데 릴스가 뭐 2000뷰가 나오고 500뷰가 나왔죠. 사실 뭐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500뷰? 별로 안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레벨 0이라는 점을 항상 감안을 하고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팔로워가 많지 않은 계정이면은 원래라면은 그냥 게시글 같은 경우는 신규에 노출이 많이 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릴스 같은 경우는 팔로워 위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심사, 그리고 음악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넓은 타겟에게 넓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릴스를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릴스를 만들 때는 요것들을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릴스는 당연히 영상이 있어야겠죠. 물론 사진을 넣어서도 릴스를 만들 수 있지만 릴스를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봤을 때 영상이 없으면은 많이 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찍은 영상, 그리고 음악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음악 이거 두 개는 일단 필수고요. 더빙과 자막이 있으면은 훨씬 더 릴스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빙이랑 자막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꼭 안 넣어도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이랑 음악은 모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 박자에 맞춰서 영상이나 자막이 움직여야 된다. 음악 박자에 맞춰서 이게 영상이 나올 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글을 넣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릴스가 사실 한 번에 한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릴스들은 여러 개의 짧은 영상들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페이지에 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적절한 양, 3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글을 넣어야 되고, 네 번째, 요즘 많이 들리는 음악과 형태를 적용할 것. 릴스는 유행에 되게 민감한 포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한창 아이메시지 방식의 릴스가 유행할 때는 그 형태의 릴스가 많이 떴고, 지금은 지금 유행하는 그런 릴스 음악들이 또 많이 뜨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리는 음악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단 끝까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게 더빙이나 자막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앞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이것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 뒤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길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릴스가 잘 되려면은 사실은 이 평균 시청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릴스는 어떻게 끝까지 보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지루하면 쉽게 넘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화면 전환을 좀 빨리빨리 하고 글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사실 너무 심오한 내용을 릴스로 만드는 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조금 단순한 내용을 만들어야 더 넓은 타겟에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보게 만들까, 이걸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또 섭섭하니까 릴스를 잘 쓰는 업체를 세 곳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릴스를 제가 여기 선정한 세 곳은 릴스를 끝까지 보게 만들면서 우리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까지 녹여내는 곳들이라서 전환도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구미꽃집 스퀘어 상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꽃을 살 때 되게 허들이 있는 부분을 잘 짚어서 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기념일은 아닌데 여자친구한테 간단하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꽃다발이 얼마인지 가격을 공개를 해두었고, 옆에도 여자친구가 프리지아를 좋아해요. 가격은 적당해주세요 했을 때 이 정도 양이 이 가격이다. 이거를 영상으로 잘 녹여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꽃이라는 게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하고 사실 얼마일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과 금액에 맞게 꽃을 릴스로 보여주면서 고객의 구매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릴스를 잘 만드는 곳은 쇼핑몰인데요. 여기가 행자씨라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를 할 때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 바지를 샀을 때 기장이 나한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옷을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한 분은 153cm인데 저 같은 바지를 입고 있고, 한 분은 162에 이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키에는 어떤 핏일까를 예상할 수 있게 이런 릴스를 보여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을 매번 사지만 매일 뭐 입지, 오늘 또 뭐 입지, 이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일별 출근 룩을 제시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릴스를 다양하게 올리는 계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제품을 가지고 룩북을 만들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저에게 맞는 내 스타일의 옷이 있으면 이걸 구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릴스를 잘 만드는 계정으로는 서울에 있는 도토리 카페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곳처럼 엄청 정보를 잘 준다든지 고객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엄청 간단한 릴스들을 만드는데, 릴스를 되게 트렌디한 음악들,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릴스들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음식이 특히 그릭 요거트가 있는데, 그릭 요거트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식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꾸덕한 그릭 요거트라는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이 되게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꾸덕함, 음식의 핵심인 꾸덕함을, 이 먹음직스러운 식감을 영상으로 잘 표현한 곳이 이 도토리 카페라는
도토리 카페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꼴의 끈적함도 영상으로 잘 표현을 해서 제 생각에는 구매로도 전환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댓글도 되게 많고 이게 줄 서는 카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여기 3곳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레벨 0이시면은 아무래도 릴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릴스 초보고 내가 영상 같은 거 사실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릴스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릴스 탭을 보시면은 이게 뷰가 잘 나오고 되게 인기가 많은 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들은 이렇게 템플릿 사용이 뜬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템플릿 사용을 누르면은 이 초별로 맞춰서 사진과 영상을 넣을 수 있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찍어둔 영상들을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하고, 특히 이 템플릿 사용을 하면 좋은 게 이미 뷰가 잘 나온 게시물이잖아요. 그럼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음악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릴스 영상 전환이 되게 잘 되는 릴스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릴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곳, 레벨 0이지만 노출이 될 수 있는 곳은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어로 시작한 인스타그램 강의라고 해놓고 광고를 얘기하는 게 조금 얼끄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이 앞에서 광고 회사라고 말했잖아요.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 노출 위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타깃을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잠재 고객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광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스폰서드 광고를 할 때 무작정 광고를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콘텐츠를 올린 다음에 성과가 좋은 콘텐츠에 광고 집행을 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게시물들을 올린 다음에 이 게시물이 조금 댓글도 되게 괜찮게 많이 달리고 저장도 좀 괜찮네? 이런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게시물이라면은 광고를 집행을 해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망고보드, 망고툰의 다양한 디자인 꿀팁을 제일 먼저 보는 방법.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